17세기 청나라 말기 한 사내는 평생을 가난과 병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포송령. 그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낙방만 거듭했으며 말년에야 초야에 묻혀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은 귀신과 요괴, 기괴한 인간 군상을 다룬 이야기 모음집이었죠. 이 책이 바로 중국 고전 소설의 정수라 불리는 요제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영화, 드라마, 소설의 모티프가 된 작품이지요.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왜 굳이 괴담, 귀신 이야기, 요괴 이야기 같은 비현실적 소재에 몰두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요제지의 서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서문을 중심으로 고전 괴담 속에 담긴 인간의 초상,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철학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고전 괴담. 요제지의 서문은 단순한 머리말이 아닙니다. 포송령은 거기서 자신이 왜 귀신 이야기를 적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 곧 붓을 들어 적었다. 그것이 쌓여 책이 되었다. 여기서 보이는 건 단순한 괴담 수집이 아닙니다. 당시 민간에 떠돌던 수많은 기묘한 이야기들을 그는 흡수했고 그것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다시 엮어냈습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오히려 변발을 한 오랑캐의 풍습보다도 더 기괴하고 심지어 상상 속의 괴물보다 더 괴상하다. 이 대목은 충격적입니다. 포송령에게 괴이한 것은 귀신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가 살아가던 청나라 시기는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과거제에서 낙방한 그는 출세할 길이 막혀 있었고 세상은 부정과 부패, 차별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포송령은 귀신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와 사회를 비판하면 잡혀갈 수 있었지만 귀신과 요괴의 이야기로 포장하면 풍자와 비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요제지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단순한 괴담집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귀신의 사랑 이야기로, 어떤 것은 요괴의 복수담으로, 또 어떤 것은 인간의 탐욕을 고발하는 풍자로 기록되었습니다. 포송령은 귀신을 빌려 인간을 비추었고 괴담을 통해 현실을 기록했습니다. 포송령의 글을 읽다 보면 마치 지금 우리의 세상 이야기를 보는 듯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괴담을 소비합니다. 각종 미스터리 유튜브, 오컬트 게시판, 도시괴담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들은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현실의 부조리와 두려움을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포송령이 귀신을 빌려 사회를 비판했듯이 우리는 괴담을 빌려 세상에 대한 불안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부당한 구조조정을 귀신이 나타난 이야기로 비틀어 표현하거나 정치인의 탐욕을 괴물의 이야기로 비유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괴담은 사회적 해설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 영화나 드라마는 공포를 통해 현실을 고발합니다. 좀비 영화가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의 붕괴와 인간성의 소멸을 은유하는 것처럼요. 포송령이 귀신 이야기를 사랑한 건 그 속에서 현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괴담은 웃기고 기괴하면서도 당대의 억눌린 목소리를 담은 사회학적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적 메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포송령은 서문에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병약하고 쓸쓸해 귀신 이야기를 적었다. 혹시 전생의 벽을 보고 참선하던 중생이 아니었던가? 이 말에는 인간 존재의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으며 삶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글만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귀신 이야기를 적으면서도 사실은 인간의 고통과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을 즐기지만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공포를 마주합니다. 괴담은 인간 내면을 드러내는 또 다른 거울인 셈입니다. 포송령의 서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담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그 속에도 버릴 수 없는 진리가 있다. 이 구절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구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사회의 진실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괴담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그 상상 속에는 진짜 현실보다 더 진실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괴담을 읽고 해석한다는 건 곧 자기 성찰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에 끌리는지, 왜 두려움을 즐기는지 그 답을 찾다 보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만나게 됩니다. 포송령은 서문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서리의 놀란 참새는 나무를 껴안아도 따뜻하지 않고 가을달을 향해 우는 벌레는 난간에 기대어 스스로 몸을 데운다. 나를 알아줄 자는 아마도 저 푸른 숲과 검은 요새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 구절은 슬프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작가였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영원히 읽히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괴담을 통해 그는 세상을 비췄고 동시에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요제지의 서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입니다. 요제지의는 단순한 괴담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송령이라는 한 인간이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고독과 병약함을 견뎌내기 위해 남긴 기록이자 동시에 사회를 향한 통렬한 풍자였습니다. 괴담은 결국 인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두려움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요제지의 속 가장 유명한 이야기 화피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속은 괴물인 이야기. 혹시 지금 우리의 세상에도 이런 화피를 쓴 얼굴이 있지 않을까요?